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주네의 윤주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새해에 세우신 계획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네? 작심삼일로 끝났다고요? 제 주위에도 많아요. 계획만 세우고 3일 만에 포기 또는 3일까지 가지도 못하고 포기. 야, 올해는 담배 꼭 끊는다고 친구들한테까지 다 알리지 않았어? 벌써 몇 년째냐? 창피한 줄을 알아라. 새해에 있는 담배만 다 피고 끊어야지. 굳게 마음을 먹었지. 아, 근데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미치겠더라고. 으이그 핑계대지 마.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 어떻게 끊어? 몸 생각해야 해. 이제 곧 50대인데. 제 친구는 담배를 오래 폈지만 와이프가 아기를 임신하고 육아를 할 땐 몇 년씩 담배를 끊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또 다시 피우고 또 생명보험 들 때 있잖아요. 한 몇 달을 쉽게 끊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본인도 다시 쉽게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제 정말 완전히 끊어야 할 때가 왔는데 그게 매년 작심삼일이 되고 있는 거죠. 새해 결심은 새해가 되면 연례 행사처럼 하는 일이죠. 뭔가를 하자거나 뭔가를 하지 말자거나. 가장 흔한 하자라는 건 운동을 하자, 건강한 식생활을 하자, 체중을 줄여 날씬해지자 등등. 또 하지 말자의 단골로 등장하는 항목이 담배를 피우지 말자, 과음을 하지 말자, 야식을 먹지 말자 등이에요. 그 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격증, 진급을 위해 공부를 하자,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자 등의 결심을 합니다. 새해 결심으로 얻으려는 것은 지금보다 나은 삶이에요. 심신을 재정비해서 좀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결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어도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 30분 걷기, 그걸 못하랴 싶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온갖 핑계들이 생깁니다. 퇴근 후에 피곤해서, 저녁 식사 후에 배가 너무 불러서, 한 번 거르고 두 번 거르다 보면 자책감으로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러다가 저녁 모임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일이 바빠서 오늘만 이러면서 또 거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결심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새해 결심의 전향적인 루틴 아닌가요? 어느 관련 통계에 의하면 새해에 결심한 사람들 중 43%는 2월이 오기 전에 결심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고 해요. 작심 한 달이죠. 결심 후 일주일 만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4명 중 1명꼴인데 새해 결심 성공률은 불과 9%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새해 결심은 자주 작심삼일로 끝날까요? 왜긴 왜겠어요. 머리로는 분명하게 아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기 때문이죠. 올해부터는 금연이라고 굳게 다짐을 해도 스트레스가 밀려드는 어느 순간, 동료들과 기분 좋게 회식을 하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담배가 손에 잡혀 있곤 한다죠. 뇌가 의식하기도 전에 뭔가가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많은 경우 새해 결심은 몸에 밴 좋지 않은 습관들을 바꾸자는 것, 즉 습관과의 싸움이에요. 습관이란 처음에는 거미줄, 나중에는 굵은 밧줄이라는 스페인 속담이 있어요. 밧줄 끊는 일이 쉬울 수가 없는데 심지어 살면서 매일 그 밧줄을 자신도 모르게 탄탄하게 만들고 있으니
웬만한 결심의 칼로는 잘라낼 수가 없게 돼요. 습관이 갖는 힘은 익숙함, 편안함이에요. 단 것을 자꾸 먹고 잘 밤에 라면을 끓여 먹고 퇴근 후에 TV 앞에 앉아 꼼짝하지 않고 늘어져 있는 동안 뱃살은 점점 늘어만 가고 이런 오래되어 온 습관을 어떻게 새해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금연을 하고 야식을 끊고 매일 운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쁜 습관은 편안한 침대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들어가 눕기는 쉬운데 나오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 무작정 하지 말자 라는 식으로 결심해서는 백전백패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새해 목표를 달성하려면 계획을 먼저 세우라는 내용을 방송했잖아요. 그 계획을 잘 세워야 실패를 줄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든 재미있어야 작심삼일로 끝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하루 30분 운동을 혼자 이 악물고 할 게 아니라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친구와 만나는 즐거움에 신이 나서 짐에 가고 운동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담배를 끊겠다라고 굳은 다짐을 했지만 벌써 포기를 하고 친구는 와이프에게 의지력이 약하다고 핀잔만 들었다고 했어요. 담배값이 금값이 되면 끊을라니? 항상 내일부터 금연이래. 내일이면 또 내일. 친구 와이프가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가 정말 의지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새해에 세운 결심을 잘 이루어낼까요? 심리학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나 레어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작심삼일은 뇌의 인지 능력 한계 때문이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밝혔어요. 이상하죠?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고? 심리학에서는 뇌가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단기 기억 정보 단위 개수를 7 더하기 2라고 합니다. 7 플러스 2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대략 5개에서 9개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각국의 기본 전화번호가 지역번호 3자리와 개인번호 4자리인 것도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뇌로선 일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만도 버거운데 새해 첫날 결심처럼 복잡한 정보를 계속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마치 컴퓨터 램 메모리가 작으면 화면에 여러 창을 띄우고 작업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는 실험으로도 입증되었는데요. 스탠퍼드대에서 한 집단에게는 복도를 걸어가면서 2자리 숫자를, 또 다른 집단에게는 7자리 숫자를 계속 기억하게 하면서 건강식품인 샐러드와 몸에 나쁜 초콜릿 케이크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어요. 그러자 7자리 숫자를 기억하라고 했던 집단에선 초콜릿 케이크를 고른 비율이 샐러드를 고른 사람의 2배나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뇌가 7자리를 처리하는데 버거워 몸에 좋고 나쁘고를 판단할 여유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뉴욕 주립대 연구진은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한 다음 맥주 시음을 하게 했는데요. 그러자 복잡한 과제를 한 집단은 쉬운 문제를 푼 집단보다 훨씬 맥주를 더 마신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보 처리 부담이 자제력을 잃게 한 것이죠. 물론 첫날 결심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요.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복잡한 일은 나눠서 하는 치고 빠지기식의 정보 처리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뇌가 습득한 경우에는 약속을 지키기가 쉽다라고 분석합니다.
즉 흡연 충동을 의지력으로 억제하기보다는 아이의 마음에서 지우는 인지 능력을 터득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담배를 잘 참았다 라는 것보다는 아이와 놀아주느라 담배 생각이 안 났다 라는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핀잔보다는 가족의 격려가 절실한 때입니다. 저도 친구에게 격려를 했어야 했는데 생각해보니 핀잔만 주었네요. 작심삼일. 보통 쉽게 포기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어디에서 온 것인 줄 아세요? 한자 문화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자들에게는 다이어트가 늘 새해 결심으로 떠오르죠. 작심삼일이 되기 너무 쉬운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해요. 살 빼려고 소식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풍기는 치킨 냄새는 유혹을 넘어 사악한 시험을 당하는 느낌 아닌가요? 남편 라면을 끓여주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라면의 냄새. 내가 내일 당장 어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내가 무슨 영화를 얻겠다고 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 라는 생각도 듭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유독 3이라는 숫자가 기준이 되는 것이 많아요. 삼진날, 삼일장, 삼우제, 삼복더위, 삼신할멈, 만세삼창, 삼재수, 삼위일체, 삼세판, 삼원색, 서당계 3년 너무너무 많아요. 삼은 천지인의 만물 구성의 근원이 되는데요. 천은 조화, 지는 교화, 이는 치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훈민정음도 이 천지인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죠. 지상의 오행은 양과 음으로 나누어지고 뒤에 토가 배속되어 3개씩 묶여 있는데 목, 화, 금, 수의 순서로 4개의 계절을 가지기 때문에 총 12개의 지지가 만들어집니다. 10개의 천간 글자는 하늘에서 주관하는 기운이고 12개의 지지 글자는 땅에서 이룩되는 기운이 되는데 이 땅에 12개의 기운에 동물을 대입한 것이 12띠가 되는 거죠. 설명이 너무 어렵죠? 어쨌든 사람은 이 지지에 해당하는 기운을 실제 맞이하는데 3 단위로 끊어가며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3일째가 되면 마무리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쉽게 끝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길게는 3개월이 되고 더 길게는 3년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작심삼일이 나쁘기만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작해보지 않으면 작심삼일로 끝날지 더욱 지속하게 될지조차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어느 책에서 봤던 내용 중에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것에 대해 무엇을 해도 작심삼일로 끝난다라고 자신을 책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기억나요. 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깨달은 것만 해도 작심삼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수단의 효율 따위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100%의 수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보면 어떨까 하고 30% 정도의 수단으로 시작해 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느 사이엔가 수단 자체가 저절로 성장해 갈 것이라고요. 우린 수도 없이 작심삼일을 경험하게 돼요. 아니 3일까지 가지도 않는 경우가 더 많겠죠? 굳이 연초가 아니어도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선 작심이 필요하게 되는데 3일짜리 작심이라도 반복해야 합니다. 수없이 결심하고 변화하고 좌절하는 속에서 반복의 의미를 되새기라고 합니다. 실패도 좌절도 도움이 되고 훌륭한 자양분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는 최소한 3일짜리는 지킬 수 있는 작심을 하란 얘기라고 봅니다.
하루도 못 버틸 작심은 이미 작심이 아니에요. 그건 순간적인 결정이던가 아니면 너무 어려운 작심을 한 것이던가요. 수준이 낮더라도 3일은 지킬 수 있는 작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신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3일짜리 작심을 해보세요. 작심해서 3일도 못 간다가 아니라 작심하고 3일만 견디면 이뤄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또 하는 거예요. 기억하거나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다시 3번을 반복하고 3일만 또 견디다 보면 이젠 작심삼일이 아니라 그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처럼 간사한 건 없다지만 한번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로 작심하였으면 끝까지 처음 마음 먹었던 바를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